암호화폐 시장이 활기를 띤 기분 좋은 주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소식들에 앞서서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시위 몇 가지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뉴욕입니다. 뉴욕시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응원하면서 행진을 하고 있는 장면. 다음은 영국인데요. 독일에 이어서 영국에서도 무슬림 군대라는 명목하에 무슬림들이 하나로 뭉치면서 지하드라는 단어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사태를 잘 갈무리하지 않게 된다면 유럽 전체가 무슬림들에게 먹힐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특히나 대부분의 유럽 정부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마찰을 빚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테러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나름 논리적인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단어 지하드까지 나왔어요.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 엘 에리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개적으로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연준이 너무 멍청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연준 같은 경우 각각의 경제 데이터에 너무나 공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브레이크를 굉장히 강하게 밟고 있다.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세워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운전해서 나아가야 할 도로에 대해서 이해 없이 자동차를 몰 수는 없는데 연준 같은 경우 미래보다는 과거 경제 지표만 보면서 너무 오랜 기간 너무 높게 기준금리를 올려가지고 미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 2%, 인플레이션율 2%를 성급하게 달성하려고 이따위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경제 어떤 부분이 분명히 부서지게 될 것, 망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면 그제서야 헐레벌떡 블랙스완 이벤트라고 하면서 긴급 금리 인하 혹은 돈을 더 찍는다든지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경제 어떤 부분이 먼저 부서지게 될까요? 은행이 먼저 박살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ETF 판결 관련해가지고 효력 명령을 월요일에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블룸버그의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는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근데 물론 법원 판결의 통상적인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일단 그레이스케일이 확실히 승리를 한 상황 속에서 비록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전환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지긴 하겠지만은 법원이라 할지라도 SEC로 하여금 강제로 해당 요청을 승인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게리 겐슬러가 얼마나 지독한 놈이냐에 따라 가지고 현물 ETF로의 전환에 관한 승인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명 비트코인 개발자가 약간 우려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이름은 앙투안 리아드라는 사람인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개발을 열심히 하다가 못하겠다라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에는 치명적인 보안 리스크가 존재한다. 단순한 공격 같은 경우는 방어를 해낼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공격자는 막을 수가 없다. 공격자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 코드가 존재를 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전체의 동의를 거쳐야만 이를 변경할 수가 있다. 일부 시니어 개발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했었다. 나는 다시 비트코인 코어 개발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안하죠. 지금 라이트닝 네트워크 활용하는 곳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만약에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력화되게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자들은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보완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동향 및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 블랙락의 내부자이자 전 백악관 커뮤니케이션 총괄 스카라 라무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 뱅크만에게는 홀딱 속았었던 이 사람은 비트코인이 앞으로 7년 내에 7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불장 같은 경우는 15만에서 25만 달러까지 고점을 기록하게 되지 않겠느냐.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인데요. 특히 분위기가 좀 달아오를 때 이런 발언 나오면은 사람들이 희망회로를 팍팍 돌릴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로버트 키요사키 같은 경우는 다음 비트코인 정거장은 13만 5천 달러다 라면서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상승을 예측을 했습니다. 네, 로버트 키요사키 말을 그대로 곧대로 들으면 거지됩니다. 이 사람이 예측하는 가격 같은 경우는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흐름만 보는 쪽으로다가 들어야만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국내 2,000명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상승홀 하락. 응답자의 46.8%가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되겠네요.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 18.9%는 하락 혹은 급락을 예상, 45.6% 같은 경우는 몰라, 중립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일단 지금 당장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정을 뚫고 쭉쭉 비트코인이 올라가 줄 수 있을까? 반면에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숫자 수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데요. 블룸버그의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미 쿠츠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의 활성 주소 숫자 수가 2021년 중반 이후 가장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활성 주소 숫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는다. 가격과 활성 주소 숫자 간의 격차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과 유동성 유입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저항을 뚫어버리거나 24,000달러 지지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음일 뿐이다. 한마디로 범위 내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한 제대로 된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한편 꾀꾀 오리 선생 도널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전부터 비트코인의 강세를 계속해서 점쳤었는데요. 27,000달러 부근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거의 지금부터 불장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24,000달러대가 깨지면은 나의 전망은 무효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와 동시에 그는 옵션도 샀다라고 합니다.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4만 달러 간다라는데 옵션을 베팅을 했는데 지금까지 60% 상승한 상황. 자, 귀신같이 수익을 쪽쪽 잘 뽑아먹는 꾀꾀 오리 선생. 과연 이러한 그의 파티가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이어서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 같은 경우는 주말 펌핑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와 이더 현물 매수가 바탕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라는 평가를 내렸었고요. 다음으로 분석가 엑시트 펌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블랙스완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한 25,0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잘 버텨주면서 차트가 이쁜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반대로 여전히 하락을 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었습니다.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 빨간 박스를 터치하게 되면 그 후에 28,800달러 선까지 비트가 밀릴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분석가 로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1,800달러를 뚫지 못한다라면은 결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를 남겼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운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비트코인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최후의 미소를 짓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과거에 꾀꾀 오리 선생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악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호재가 나왔는데 가격이 오르지 못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 나왔었던 가짜 ETF 소식은 악재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것인지 전 세계가 긴장하면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들 달리기 시작했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이번에는 해당 범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체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가 10달러 위에서 안착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슈퍼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코인뉴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12달러까지도 쏴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기대를 남겼습니다. 사자머리 안베사 분석가 같은 경우는 체인링크 사토시 차트인데 3년짜리 하락 채널이 깨질랑 말랑 하고 있다. 이거 깨고 올라가서 안착할 수 있으면은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토시 차트 및 달러 차트에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주요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체인링크, 드디어 묶여진 사슬을 깨부수고 올라갈 시간이 다가온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인가? 자, 그 외에 GMT 코인 같은 경우도 날아오를 수 있겠다. 장기 하락 추세를 뚫었다라면서 알트코인 상승 기대에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 다음으로 뉴스는 많았었지만은 그동안에 가격 같은 경우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었던 매틱이, 폴리곤, 매틱 같은 경우도 다음 타겟은 75센트, 그 다음에 스탑로스는 0.512달러에 걸어놨다라고
사자머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매틱도 반등할 시기가 왔다. 틱틱틱틱 매틱이 상승 다이버전스와 함께 가격 한번 올릴 수 있을까? 다음으로는 크립토 랜드 분석가가 주목하고 있는 시바이누 장기 추세를 아직 뚫지는 못했는데 뚫을랑 말랑 하고 있죠. 뚫으면 날아간다 이겁니다. 개같이 한번 달려보자 시바이누. 다음으로는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솔라나. 무려 거의 2년 만에 주봉 기준 50 지수 2평 자리를 뚫고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자, 과연 지금부터 무섭게 40달러 선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이어서는 최근에 마찬가지로 무섭게 상승했었던 TRB, 최근에 고래 5마리가 매집을 하게 되면서 다시금 상승에 대한 기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네요. 가뭄의 단비처럼 시장을 적셔주고 있는 알트 시즌, 미니 알트 시즌인데, 이러한 즐거운 추세가 이번 주 말까지도 쭉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고, 마지막 소식으로는 코인런 하루 인베스트가 강남 사무실도 뺐다.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코인 묶인 사람들은 지금 심정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코인들을 찾을 수 없을까봐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기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규제가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알트 시즌 가지가라는 의미에서 주말 광주 때 광고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특히나 꼭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는 크립토마토 채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